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정부가 2분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대상자를 확대하면서 오늘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합니다.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70세에서 74세, 10일부터는 65세에서 69세, 13일부터는 60세에서 64세 연령층에 대해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대상자는 가까운 위탁 의료기관을 찾아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경우 콜센터를 통한 전화 예약도 가능합니다. 60세에서 74세 어르신이 맞게 될 백신 종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강원도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한시 생계지원 4차 사업을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50만 원으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의 조사를 거친 뒤 다음 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가구 소득이 기준 종이소득 75% 이하로 가구 재산은 중소도시 3억 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고 매출 확인서와 급여 통장 등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가 확인되는 가구입니다. 영월의 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이 확인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작년 10월 화천 이후 일반 농가 감염은 7개월 만인데 철책성 인근 북단이 아닌 중부 지역의 첫 감염 사례여서 중앙정부가 직접 대응에 나섰습니다. 황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굴삭기에 매달린 돼지들이 땅속에 묻힙니다. 다른 굴삭기가 매몰지 흙을 덮는 동안 방역 요원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농장 입구에는 방역 초소가 설치됐고 소독 작업이 한창입니다. 영월 주천의 한 농장에서 키우던 돼지 2마리가 폐사하면서 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강원도는 자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자 농식품부 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해 돼지 열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돼지열병 의심 사례가 양성으로 확인되면서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던 돼지 401마리가 처분됐습니다. 가축 방역관 2명이 현장에 급파됐습니다. 긴급으로 지금 현장에 나와서 지금 통계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 2월 영월 지역 9번째 ASF 감염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곳에서 불과 1.2km 떨어진 지점입니다. 방역당국은 인근 멧돼지가 감염원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저쪽 저 하우스 뒤로 보면 보이시죠? 안쪽에 저 파란 펜스도 농가에 원래 예전부터 있던 펜스였고. 멧돼지 폐사체가 아닌 일반 농가에서 돼지 열병이 확인된 건 작년 10월 화천 농가 이후 7개월 만입니다. 강원도는 영월과 인접한 원주와 평창 등 주변 시군 돼지 농가까지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이제 8개 시군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영월 주변에서 12개 시군이 있어요. 타도까지 포함해서 그 농가들에 대해서 전 농가에 대해서 정밀 검사를 실시합니다. 감염 농가 주변 10km 방역대에 있는 충북 제천 4개 돼지 농가에서는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영월 지역 방역 울타리 점검을 중심으로 돼지 열병 확산을 방지하라고 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최근 풍력 발전단지가 크게 늘어나면서 산림 훼손이나 주민 갈등 등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사업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육상 풍력 발전을 활성화하겠다며 산림 규제를 많이 풀어줬습니다. 지금까지 허가 금지 구역이던 구기림 인공조림지와 숲길을 풍력 발전 사업에 개방한 게 대표적입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 사업 문의도 늘고 있습니다. 7건에 155기가 지금 발전기 협의랑 이런 문의가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계속 이렇게 그 허가 신청이 들어올 예정인데요. 특히 인공조림지는 거의 산 정상부에 있는데 사업 면적이 10% 미만이면 이제 풍력 발전기가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산림 훼손과 산사태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환경성 평가나 재영향 평가를 사업 신청 면적뿐만 아니라 주변 일정 범위까지 확대해서 풍력 발전 시설 설치에 따른
파급 효과까지도 엄격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풍력 발전으로 인해 산불 위험성도 높아졌습니다. 올해 2월 인천, 이보다 앞선 지난해 11월 제주 등 해마다 풍력 발전기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은 주로 발전기 몸체와 저장 장치에서 나는데 자체 소화 설비가 있지만 불씨가 날리면 피해는 커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초기의 풍력 발전기엔 자체 소화 설비가 없어 개선이 시급합니다. 산림재해 우려에다 사업 임적 지역 주민과의 갈등도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평창군 대관령면에 사는 임병욱 씨. 임 씨는 인근의 풍력 발전기에서 들리는 저주파 소음 때문에 10년 넘게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집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1km 안 되는 곳에 풍력 발전기가 들어섰는데도 사업이 어떻게 허가됐고 진행됐는지를 제대로 설명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너무너무 답답해서 무슨 근거로 이 허가 나느냐는 것을 강릉시에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 등등을 가지고서 재판부에 제기를 했는데 재판부에서도 그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 측에 물어봐 주지도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풍력 발전기가 들어설 예정인 곳들도 역시 시끄럽습니다. 해당 주민들은 생태 환경 파괴와 소음, 진동 피해를 많이 걱정합니다. 사냥하고 이제 그 수다리 같은 게가 이렇게 있는데 오염이 되면은 그런 게 그 천연 기념물이 훼손될 염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그런 게도 염려됩니다. 사업 유치 여부를 두고 주민끼리 갈등을 빚어 민심이 흉흉해지기도 합니다. 여기에다 산업부와 지자체가 풍력 발전 사업을 활성화하려고 인허가를 남발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부의 허가가 산림과 생태계를 충분히 고려한 이런 어떤 그 허가가 이루어진다면 지금처럼 과열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업 적합지에서는 풍황 계측기와 발전 사업권 선점 경쟁이 치열해져 수억 원 넘는 웃돈을 주고 거래하는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육상 풍력 발전이 시작된 지 20여 년, 지금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던 양구 곰취축제가 2년 만에 다시 개최됐습니다. 올해 곰취축제는 특산물인 곰취판로를 확대해 침체의 늪에 빠진 지역 경기를 살린다는 취지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형 천막이 설치된 축제장으로 자동차가 줄지어 들어옵니다. 요즘 출하가 한창인 양구곰치를 차 안에서 주문하자 판매원들이 옮겨 싣습니다. 꿀이나 찐빵 등 또 다른 지역 특산물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지역 상품권으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저희도 산나물 좋아하고요. 또 여기 농부들한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지만 그동안 코로나19로 관광객의 발길이 끊겨 노심초사하던 지역 소상공인들은 2년 만에 다시 열린 곰치 축제장에서 희망을 꿈꿉니다. 올해 처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드라이브스는 그래서 이렇게 방송 보시고 많이들 오셔가지고 정말 우리 양구 국민들한테 아니면 대한민국 저 국민들한테 정말 힘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 축제장의 단골 메뉴인 먹거리 장터가 사라진 대신 유명 요리사가 곰치를 활용한 요리를 인터넷 방송을 통해 소개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파가 몰리는 대규모 공연 행사도 축소됐고 버스킹 무대가 축제 분위기를 이끌어갑니다. 영농철을 맞아 강릉과 평창 등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어져 방역 부담도 적지 않지만 양구군은 쏟아져 나오는 곰치 판매를 더 이상 농민에게만 맡길 수 없는 처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알리려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대면은 못하지만은 비대면으로 뭐 드라이브 슬루라든가 또 뭐 라이브 뭐 커머스라든가 이런 방안으로 해서 양구 레포츠 공원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개막된 이번 양구 곰치 축제는 주말인 오는 8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정선 가리왕산 곤돌라 시설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범 운영할지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가리왕산 합리적 보건 민관협의회는 지난달 가리왕산 곤돌라 시설을 8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3년 동안 시범 운영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을 총괄하는 국무총리가 직무대행체제이고 환경단체의 반발도 거세서 인사청문회 등 신임 국무총리 임명 절차가 끝나야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강원대 로스쿨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크게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제10회 변호사 시험 로스쿨별 통계 자료에 따르면 강원대 로스쿨은 응시자 90명 가운데 34명이 합격해 합격률은 37.8%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32.9%로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던 강원대는 23위로 2계단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제10회 변호사 시험 전체 합격률 54.1%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입력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은주 국회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강원도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 자료 입력률은 49.9%로 서울과 전북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이 의원은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세부 정보와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서비스 증가 등으로 도내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이륜차 사고 건수는 지난 2018년 316건에서 지난해 38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부상자도 해마다 늘면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로 지난해에는 도내에서 488명이 다치고 18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휴직 중에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논란이 됐던 전 강릉시 공무원이 기초수급비 반환 명령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릉시는 전 공무원 A씨에게 육아휴직을 하며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받은 기초생활수급비 1,600만 원을 반환하라고 고지했고 이에 대해 A씨는 소득 인정액을 소급해 다시 반환하도록 변경한 결정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공무원이 육아휴직 중에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은 사실에 대해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자발적인 휴직은 소득액을 영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전의 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박수근 선생의 작품 특별기획 전시회 한가한 봄날 고향으로 돌아온 아기 어분 소녀가 내일부터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삼성재단이 양구 박수근 미술관에 기증한 아이 어분 소녀와 농악, 그리고 한일과 마을 풍경 등 유화 4점과 드로잉 작품 14점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됩니다.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단체 관람과 전시 해설은 진행하지 않고 전시관마다 매회 10명까지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춘천문화재단은 2021년 찾아가는 작은 콘서트 출연자와 개최 희망 지역을 공개적으로 모집합니다. 신청은 오늘 12일까지이며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 공연 예술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접수를 진행합니다. 찾아가는 작은 콘서트는 공연장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역 예술가들이 해당 기관이나 장소를 직접 찾아가 다채로운 공연을 선사해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99회 어린이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평창 도성초등학교 전교생 38명과 랜선 만남을 통해 함께 퀴즈를 풀고 장래 희망과 어린이날의 추억을 소재로 대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의 어린이들에게 동계올림픽으로 이 평창은 시골 마을이 아닌 세계 속의 도시가 됐다며 반가움을 표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